하지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자신의 우승 열망을 짓눌러버린 마이클 조던과 선수 보강에 적극적이지 않은 구단주의 성향 때문에 바클리는 원맨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플레이오프 진출마저 힘들 정도로 팀이 막장으로 치닫자 그는 더 이상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며 크게 화를 내었고 급기야 트레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많은 팀들이 관심을 내비쳤으며 결국 바클리는 피닉스 선즈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전 팀과는 반대로 여기는 전력 보강까지 잘 갖춰냈기에 대다수의 언론은 피닉스를 우승 후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바클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그는 연습 때마다 동료들을 거칠게 대하며 팀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승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기 위한 각오와 투쟁심을 팀원 전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바클리의 본심을 깨닫게 된 동료들은 곧바로 그의 야망의 모든 걸 함께하기로 했으며 개막전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갈 거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린 바클리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 아래에서 시작된 92-93 시즌 경기의 상대팀들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얼마 전에 참가한 1992 올림픽 덕분에 그의 몸 상태는 최상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2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과 민첩성에서 그 어떤 거인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바클리는 파워 포워드 포지션을 맡으며 빅맨들을 제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균 12.2개의 리바운드와 함께 블락까지 간간히 해주며 수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한 활동 범위가 꽤나 넓다 보니 스틸도 과감하게 시도하였는데요. 반대로 공격에서는 묵직한 덩크를 비롯한 각종 골 및 스킬들을 선보였으며 그 이외에도 미들슛과 3점슛 그리고 상대가 미처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센스 있는 패스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활약들을 펼쳤습니다. 확실히 과거 때보다 드리블과 슛터치 감각이 발전해서 그런지 바클리는 상대의 블락을 피해서 쏘는 페이더웨이와 순간 두 발짝 뒤로 물러나서 쏘는 스텝백 점프샷 등의 고난이도 기술들까지 구사하였는데 그러면서 평균 25.6득점에 5.1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팀 성적을 서부 1등까지 달성해낸 그는 동시에 MVP까지 차지해내면서 리그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표 챔피언 트로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상황.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된 상대는 바로 LA 레이커스였으며 당시 이 팀은 승률이 50%도 안 됐을 정도로 약체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피닉스의 완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승리의 여신은 레이커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는데요.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2연속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피닉스는 벌써부터 탈락 위기에 빠져버렸고 게다가 다음은 원정이었기에 선수들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3차전부터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감독의 리더십 아래 바클리와 팀원들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즉시 1점도 안 내줄 각오로 본진을 사수했던 그들은 끝내 원정 두 경기에서 모두 5점 차와 15점 차로 승리를 거두어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은 연장까지 갔던 힘든 승부였으나 31점을 기록한 바클리와 그 외 다른 동료들의 알짜배기 활약으로 피닉스는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4-1승으로 살아난 바클리는 다음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그는 자신보다 키가 대략 20cm나 더 높은 NBA 최상급 센터와의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명의 집중 견제에 정신을 못 차리느라 바클리의 1차전 슈팅 성공률이 굴욕적이게도 23%밖에 되질 못했지만 곧이어 2차전에서는 66%의 높은 성공률과 35득점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공방전이 오가는 동안 두 팀의 스코어는 2대2가 되었는데 이어서 진행된 5차전에서 바클리는 36득점의 눈부신 활약으로 1승을 더 얻어냈으며 더 나아가 6차전에서마저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쐐기골을 박아버리고 2라운드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3라운드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였는데요.
몇 명을 붙여서라도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제식 수비와 반대로 이걸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바클리의 살벌한 공격이 충돌하면서 매 경기마다 골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원맨 팀에서 뛰는 게 아니다 보니 고맙게도 바클리의 실책은 동료들의 득점으로 메꿔졌으며 그렇게 빈틈없는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은 결국 7차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클리가 각성을 하고 말았는데요. 특유의 저돌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집중 견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는 무려 44득점을 터뜨림과 동시에 리바운드도 24개나 잡아채며 골밑을 독식하였고, 이러한 리더의 투지 끝에 마침내 피닉스는 그토록 바래왔던 결승전 티켓을 차지하였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쳐 드디어 파이널 진출에 성공한 찰스 바클리. 그리고 그를 맞이한 상대는 바로 자신을 2번이나 굴복시켰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농구 황제라고 칭송받고 있었지만 MVP를 차지한 건 엄연히 찰스 바클리이고, 팀의 전력 또한 이젠 비등비등하기에 시작 2경기를 홈구장에서 치르게 된 피닉스의 입장에선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2번을 연달아 우승한 경험으로 3연속 우승까지 노리는 중이었던 시카고 불스는 그 누구보다도 심리적 우위와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였고, 이 폭발적인 기세에 당황해 아무런 저항도 못했던 피닉스 선수들은 온갖 실책들을 저지르며 1차전에서 자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던을 맡고 있었던 선수는 나름 수비에서 탑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차전에서 그는 조던의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한 명에게 무려 42득점이나 허용해버리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클리는 어떻게든 이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고자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고 조던과 똑같이 42득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고군분투에 자극을 받은 팀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섰으며 그 결과 피닉스 선즈는 2차전을 3점 차로 패배하였습니다. 시작 2경기를 모두 날려버린 피닉스 선즈. 일부 선수는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위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클리가 팔꿈치 부상까지 당하고 오는 바람에 이제 피닉스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포기하기 싫었던 바클리는 즉시 진통제를 팔에 투여하기로 결심하였으며 팬들에게 야유를 받는 중인 자신의 동료를 대신 변호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팀원들과 의기투합한 그는 곧바로 3차전 원정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2차전 패배 직후 친딸에게는 조던이 아빠보다 농구를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서글픈 말과 함께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팀의 리더로서는 그럴 수가 없었기에 바클리는 추가 부상을 무릅쓰면서까지 3차전에 모든 걸 내던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투쟁심에 하나가 된 피닉스 선수들은 조던을 막기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러한 집중력을 공격에서도 발휘해 거의 70%나 되는 성공률로 3점을 마구 꽂아 넣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보니 이 두 팀의 경기는 결국 3차 연장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승자는 바로 마지막까지 공에 눈을 떼지 않았던 찰스 바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던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준 그는 이 기세를 몰아붙여 4차전에서도 32득점과 10어시스트 그리고 11리바운드의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시카고 선수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피닉스 선수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인 조던은 갑자기 7년 동안 연속으로 기록 중이던 득점왕의 포스를 내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무자비하게 피닉스를 몰아붙인 뒤 무려 55득점을 터뜨려버렸으며, 이렇게 잔혹한 그의 공격에 또 한 번 무너져버린 바클리는 이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피닉스는 시카고의 남은 1승을 저지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뛰었는데요. 조던이 41득점을 폭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바클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그의 집념 덕분에 피닉스는 무사히 5차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본능은 6차전 홈구장에서도 이어져 발현되었고, 더 이상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이클 조던을 넘어서고자 했던 바클리와 피닉스 선수들은 4쿼터 때 자신들보다 8점 앞서고 있던 시카고 불스를 혼신의 압박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그 틈을 타 득점포를 마구잡이로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투지에 홈팬들은 열광했고, 피닉스는 드디어 5분 남은 시점에서 역전을 이루어냈는데요. 심지어 경기 종료 1분 전에는 공격권을 가진 상태로 4점이나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가까워진 그들은 여기서 공격 제한 시간을 다 쓸 때까지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러다 마침내 오픈 찬스를 잡아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곧 이은 조던의 재빠른 역습에 아무런 손도 못 쓰고 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38초와 2점이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숨막히는 상대의 압박을 피하면서 차분하게 공을 돌려댔던 피닉스는 다시 한 번 더 오픈 기회를 잡고 점프슛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하필 에어볼이 뜨면서 공격권을 헌납하게 되었고, 여기에 당황한 피닉스 선수들은 조던과 피펜에게만 수비를 집중하다가 종료 4초 전에 예상치 못했던 오픈 3점을 먹혀 기어코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초가 남아있었던 마지막 공격 기회마저도 블락으로 지워지는 바람에 그 순간부로 우승을 향한 바클리의 꿈과 이제까지의 노력은 또다시 마이클 조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바로 직후 조던이 은퇴를 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시당초 조던 말고는 그 어떤 선수도 인정하지 않았던 바클리였기에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경기에 열성적으로 임했는데요. 허리와 손가락 통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그는 팀을 서부 3등에 올려놓고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오프를 장악하고 다녔으며, 그 결과 피닉스는 2라운드 첫 원정 2차전까지의 모든 경기들을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부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세가 좋았던 바클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상대는 당시 MVP를 차지하고 최고 반열에 오른 바클리의 드래프트 동기 하킴 올라주원이었으며, 그가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에게 4번 모두 10점 차 이상으로 깨져버린 바클리는 다음 94-95 시즌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도 똑같이 올라주원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조던까지 복귀한 상태라 우승이 더 어려워졌고, 한편 리빌딩을 결심하게 된 피닉스 선즈는 바클리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클리는 끝내 우승 한번 못해보고 은퇴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급기야 자신을 2번이나 좌절시켰던 휴스턴 로켓츠의 올라주원과 손을 잡았는데요.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이 멤버가 결성되자 휴스턴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와 함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에 자신감을 가진 바클리는 플레이오프 3라운드까지 파죽 지세로 밀고 나갔으며, 여기서 그는 유타 재즈 팀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놓고 12점이나 뒤처지고 있었던 6차전에서 기적의 역전승을 터뜨려주고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어준 영웅이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찰스 바클리의 꿈을 박살내버린 유타 재즈의 존 스탁턴이었습니다. 당시 185c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선수의 마지막 위닝샷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바클리의 심정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했고, 그는 1년 뒤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타 재즈에게 탈락을 당하면서 또 비참하게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바클리는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때마침 조던과 함께 3연속 우승을 2번이나 이루어낸 스카티 피펜이 시카고 불스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리자, 바클리는 구단에게 피펜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재계약 연봉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러한 그의 희생 덕분에 휴스턴은 고액을 들여 피펜을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이 둘은 훈련 태도와 경기에 임하는 방식이 상충하는 바람에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시즌이 끝나자마자 피펜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바클리는 우승에 대한 미련을 접었는지 99-00 시즌을 마지막으로 뛰고 은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허나 비극적이게도 그는 경기 중 점프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바클리의 무릎은 이제껏 저돌적으로 움직였던 114kg의 체중을 버텨왔기 때문에 많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 커리어를 코트 위에서 끝내고자 재활치료에 집중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뒤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타나 원하던 대로 6분을 뛰었던 바클리는 이날 많은 팬들과 선수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16년 동안의 오랜 선수 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평생을 원했던 우승 트로피는 끝내 바클리를 외면하였지만, 그가 쏟아왔던 집념과 노력, 그리고 가드 수준의 작은 키로 거인들을 제압했던 모습들은 당시 전세계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거대한 선수와의 싸움에서 또한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었던 그의 패기도 올드 팬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비록 지금은 여러가지 실없는 망언들로 쪽팔림을 당하거나 온갖 놀림을 받고 있는 괴짜 캐릭터가 되었지만, 그래도 쿨한 성격과 특유의 재밌는 입담을 가진 덕분에 바클리는 여전히 과거 못지않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와 피닉스 선즈는 이제까지 바클리가 헌신해준 공로를 기리기 위해 그의 등번호 34번을 영국 결번시켜 주었으며, 심지어 바클리의 이름은 NBA 사무국으로부터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그만큼 현역 시절 바클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으며, 아마 앞으로 그를 능가할 만한 작은 사이즈의 빅맨은 그저 상상 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